2020년 하얀 쥐의 해 경자년, 2021년 하얀 소의 해 신축년,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 새해가 곧 다가올 연말쯤이면 늘 들려오는 특정 색을 가진 동물의 이름. 왜 내년은 이민년이며 흑호랑이의 해라고 하는지 알아볼게요. 검색해보죠.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인이네. 60갑자로 헤아리면 39번째 해이다. 지지가 인이네? 벌써 지루하네요. 무슨 말인지 몰라 더 지루하니 하나하나 알아가보죠. 우리는 다 알고 있고 실생활에서 이미 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갑질하네. 계약서에 갑과 을 할 때 그 갑, 을을 천간이라고 하죠.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10개라 10천간 또는 10간이라고 합니다. 이 천간은 고유의 색상이 있어요. 갑과 을은 청색, 병과 정은 빨간색, 무와 기는 황금색, 경과 신은 흰색, 임과 개는 흑색을 가지죠. 우린 손가락을 접으며 한 번씩은 노래로도 불렀던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를 지지라고 합니다. 12개라 12지지라고 하죠. 이 지지를 동물로 표현하는데요. 자는 쥐, 축은 소, 이는 호랑이, 마지막으로 해는 배지를 상징한 것으로 토속적인 신앙에서는 신으로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지신이라고도 하죠. 그럼 다시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천간이 임이고 지지가 인인해, 이민년, 즉 흑호랑이의 해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는 이민년이 왜 흑호랑이라고 하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왜 2022년을 이민년이라고 하는지 알아보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60갑자에 대해 알아보죠. 60갑자는 위에서 배운 천간과 지지를 하나하나씩 상하로 짝을 맞추면 60개가 나오는데 이 하나하나를 간지라고 하며 60개라 60갑자 또는 60간지라고 합니다. 간지난다 할 때 그 간지랑은 달라요. 그래서 이민년은 60갑자로 헤아리면 39번째 해이다. 39번째의 이민이 있죠. 그래서 2022년은 이민년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2022년을 60개 중에 39번째라고 정해놓은 건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보죠. 시작하는 기준년이 있어야 할 텐데요. 최초의 시작은 언제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나라 때부터 세차를 따졌던 기록이 있다고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 칠정산을 편찬한 것을 기념하여 세종 26년 갑자년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해요. 이때가 시작점이고 이때부터 60갑자를 순환하면 2022년은 39번째 이민년이 되는 거죠. 이 60갑자는 계속 순환합니다. 그래서 60갑자를 한 바퀴 돌아 다시 갑에 돌아오는 이때를 환갑이라고 하고 환갑잔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제 첫 영상에 나와 있는 평생 나라에서 돈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들은 매해에 왜 그랬는지 알고 있던 연도별 갑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아보죠. 60갑자를 세종 26년 때부터 하나하나 세어 올라와 2022년이 39번째인 이민년이구나 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마다 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쉽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알아본다니 벌써 듣기 싫은데요. 그래서 표를 준비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표를 참고하시고 참고하는 동안 저는 12지신의 재밌는 설화 중 석가 유래설에 대해 얘기해볼게요. 석가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모든 동물을 다 불러보았는데 그중 12동물만이 하직 인사를 위해 찾아왔고 이 동물들이 도착한 순서에 따라 지금의 12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쥐는 소 위에 올라타서 놀고 먹다가 도착 바로 전에 뛰어내려 12지지에 제일 처음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일화도 있는데요. 석가가 대세지보살에게 천국으로 통하는 12개의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구해오라고 하였고 대세지보살은 12동물을 선정해 이 모든 동물의 무술 스승인 고양이를 제일 앞자리에 앉혔습니다. 대세지보살이 문을 지키는 수문장을 다 모았다고 석가에게 보고를 드리러 간 사이에 고양이가 화장실을 갔어요. 이때 따라왔던 쥐가 석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양이는 수문장이 하기 싫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고양이 대신 쥐가 수문장을 맡게 되었고 왜 띠에는 귀여운 개는 있는데 고양이가 없어? 라고 할 때 들려줄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가 되었죠. 재미도 없고 편집도 어렵고 안 해.